안녕하세요, 굿동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캠 가공 강좌 영상이며 영상에서 배울 것은 3D 정삭 기능 중 모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배워보기 앞서 전에 배웠던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캠 3D 모델 활용 캠 강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전에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평면 모델링을 이제 모델링 평면 쪽 약간 0도에서 51도 사이에 완만한 경사의 모델링은 스케일업으로 가공을 하는 모습으로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오른쪽 눌러서 템플릿을 눌러보면은 알 수 있듯이 정삭을 두 개로 나눴어요. 정삭 모핑과 일반 그냥 정삭은 스케일업으로 나눠 쓰는데, 그만큼 사실 스케일업만 쓰지 않고 상황에 맞게 어떤 형상에 따라서 모핑도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영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모핑 그냥 모핑 기능이 있구나라고 넘기기에는 사실상 가공 조도가 명확하게 어떤 형상에 따라서 모핑을 쓰느냐, 어떤 형상에 따라서 스케일업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가공 조도가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형상마다 조도가 다 틀리거든요, 어떤 툴을 쓸 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배워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면 스케일업 가공 같은 경우엔 지금 형상이 요렇게 이제 툴이 짤 때 이 툴 외곽을 기준으로 한 바퀴씩 계속 돌면서 작아져요. 작아지면 당연히 이 선이 옵셋이 되면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코너가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이 사각형이 한 바퀴 돌 때 툴이 잠깐 느려지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국이 나겠죠. 그 자국이 크진 않고 미미한데 뭐 사상할 때 여튼 요런 게 좀 힘들 거고 이런 툴 자국이 날 거예요. 반면에 요 모핑 가공 같은 경우엔 내가 이제 이거 사실 어떤 형상이건 다 쓸 수는 없어요. 결이 이렇게 있는, 좌우측이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모델링에 결이 있는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 모핑 가공을 하면 확실히 툴이 좀 이쁘게 나요. 왜냐하면 이 모델링이 있는 바깥쪽에서 요렇게 이제 한번 돌아가면서 툴이 나고 다시 한번 요렇게 돌아가면서 툴이 나요. 스케일업은 이 안쪽에서 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면서 자국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핑은 이 모델링 바깥쪽에서 이렇게 툴이 돌기 때문에 자국이 안 나겠죠. 그래서 좀 더 조도가 좋고 실제로 이 결대로 툴이 완벽하게 결대로 나기 때문에 어떨까요? 당연히 툴 부하도 훨씬 덜 받고 더 이제 깨끗하게 나오겠죠. 코너 R도 밀리는 현상이 덜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요런 형상 같은 경우에 모핑 가공이 훨씬 더 모핑 정삭이 월등하게 유리해요, 지금 요런 형상은. 그래서 저는 요런 형상이 있을 때는 평면 정삭을 스케일업이 아닌 모핑을 씁니다. 여튼 이 모핑 가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는 지우고요, 요 밑에 있는 모핑 지우고 모핑 가공만 바로 짜보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황삭, 중삭,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한 경사일 때 중삭, 그 다음에 경사가 완만할 때 중삭, 그 다음에 펜슬 한번 하고 정삭하는 거예요. 경사 급할 때 정삭, 그 다음에 완만할 때 정삭이 요렇게 이제 들어간 건데, 지금 이 완만할 때 정삭을 지운 거죠. 방금 요거 짰는데 지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짜볼게요. 요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잘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굿동남 시돌이 요 채널에 올려놓은 요 이제 퓨전 360 그 강좌 3D 모델 활용 캠 강좌를 꼭 시청하시고 이 3D 가공에 대한 전반적인 베이스를 이해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D 눌러서 이제 모핑 누르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13번에 10파이 볼 했고요. 이 피드 스팬들은 요렇게 3800에 1800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데 곡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 모핑 같은 경우엔 끝단과 끝단에 있는 곡선을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하면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 방향은 무조건 동일해야 돼요. 위쪽과 아래쪽. 이 선 사이에 있는 여기에 툴이 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 양쪽의 선 두 개를 선택하시면 요 안쪽으로 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 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선의 방향과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두 선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점 경계 누르시고 일반 정사과 똑같이 마이너스 0.01 해주세요. 툴이 튀지 않게. 그 다음에 경사는 평면 정사 가공이기 때문에 51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로로 넘어가서 경로에서 이 툴 같은 경우에 최대 단점은 일단 피치 사용 끄고 일단 피치 사용을 꺼야 돼요. 최대 단점은 피치로 이게 툴이 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델의 일단 길이부터 재봐야 되는데 I를 누르고 이 모델의 크기를 잽니다. 내가 가공할 모델의 크기를 재세요. 그럼 이게 181.774죠? 그럼 이걸 반올림하면 182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켤게요. 계산기를 켜서 182를 누르고 여기에서 내가 정삭을 할 피치 있잖아요. 피치. 그 피치를 나눠주시면 돼요. 저는 0.182 나누기 제가 이제 피치를 0.2로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하면 0.2 엔터를 치시면 910이 나오죠. 요 910을 기억을 해두시던가 모두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요 모핑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절삭 횟수를 91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로 연장 요게 뭐냐, 지금 요 파란색 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요 선 안에 있는 여기만 툴이 나요. 이 바깥에는 툴이 안 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게 910이 다시 910 제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OK 누르고 이 아까 선택한 요 안쪽에만 이렇게 툴이 났죠. 그럼 안 되죠. 이 전체를 다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 이제 경로 연장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화끈하게 그냥 500 넣고 OK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이제 툴이 나요. 요렇게 아까처럼 요렇게 이쁘게 났죠. 그리고 요 상단 만약에 연마 쳐진 거고 아니면 카타로 평면 가공으로 여기 3D에 있는 평면 영역 가공으로 가공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는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소재 상면에서 마이너스 0.01 하시면 요까지만 납니다. 요렇게 툴이 났죠. 요렇게 모핑 가공은 기본적으로 중요점은 요 어디냐, 형상에서 곡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공 경계는 굳이 안 정해주셔도 돼요. 실루엣으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추가 헛생 0.01 넣어주시고요. 접점 경계 선택하시고 접촉만 체크된 상태에서 일반 평면 정삭처럼 경사는 뭐 자유롭게 51도를 하든 61도를 하든 자신의 이제 상황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의 장점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툴이 돌아 나갈 때 이 바깥에서 나가기 때문에 확실히 사상할 때 유리한 정삭 기능이다. 그러나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런 좌우축이 터져 있거나 확실히 요 이제 축 방향 기준으로 기본적인 결이 있는 모델링이어야 좋다 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